3자 변제안 발표 당시 일본 기업에 직접 참여가 없다는 지적에 정부는 이미 컵의 반 정도는 채워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한일 정상이 7차례나 만나는 등 해법은 경색된 한일 관계의 돌파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춘식 할아버지 등 피해자 4명은 굴욕적이라며 3자 변제안을 거부했고 내가 일본 가서 고생을 했는데 한국에다가 떠맡긴다는 건 안 되는 말이지. 기대했던 일본 정부와 기업의 호응은 1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사이 정부 기금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단이 국내외 민간으로부터 확보한 재원은 포스코가 출연한 40억 원을 포함해 약 41억 6천만 원. 이 중 이미 25억 원은 피해자 11명에게 지급됐는데 추가 확정 판결에 따라 지급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도 3자 변제안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면서도 후속 조치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昨年3月に韓国政府が発表した措置を踏まえて対応がなされる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 시민단체는 굴욕해법 발표 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책임져야 할 관계자들은 총선에 출마한다며 무책임하다고 규탄했습니다. 반민족 극우 세력과 결탁하여 역사 왜곡에 앞장섰던 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1년째 일본 기업의 참여가 없다는 지적에 우리 정부의 해법이 진전을 이루면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최종 해법이 발표됐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정부 산하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이자까지 약 40억 원의 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새로운 사과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해법 어떤 의미인지 그 파장은 어떨지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 김준석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은 결국 우리가 내게 됐습니다.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정부 산하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모두 15명.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40억 원입니다.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배상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포스코처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 등은 배상에서 제외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며 일본에 새로운 사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해법과 관련해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일본도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정부는 소개했습니다. 한국정경련과 일본 게이덴넨이 장학 사업 등을 하는 미래청년기금이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일본 전범기업이 참여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4차례의 민간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 토론회, 피해자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번 해법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물론 우리 정부도 과거 일본 정부의 사과를 계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한 적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심지어 강제동원 사실 자체도 일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적도 없는 사과를 계승했다는 건데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따져봤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 대응을 위해 일본의 한 관변단체가 만든 영상입니다. 과거 미쓰비시 중공업의 일본 직원들에게 조선 노동자 실태를 묻습니다. 必ず全員にね、その給料袋が行き渡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よ。だから受け取った班をね、押すようになってる。それは社員と同じですから。全然着目してないよ。で、今でももう空いとるんよ。今度外壁があるから外壁のも空いとるんよ。 월급도 꼬박꼬박 줬고 가둬놓지도 않았으며 강제 노동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해자의 시각입니다. 일본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3년 고노다마를 통해 사과했지만 강제 동원은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강제 동원 사실마저 부인했습니다. 지난 1월 유엔 인권검토회의에서 일본은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유의사나 관청의 알선 또는 전시 징발로 일하게 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국제법이 정한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일본 정부는 군함도와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노동도 부인해왔습니다. 強制労働が行われたかのような韓国側の主張はですね、我が国の立場に鑑み受け入れられないとこう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결국 한 적도 없는 사과를 계승하는 것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준 셈인데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도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양보했다고 지적합니다. 개까지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양보할 수가 있나는 식으로 느꼈습니다. 거의 일본 정부가 주장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독일 전범 기업들의 배상 과정은 달랐습니다. 나치 독일의 지멘스, 폭스바겐, 바이엘 등 가해 기업들은 7조 원이 넘는 기금을 모아 폴란드와 체코 등의 피해자들에게 배상했습니다. 나치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냈고 미국이 독일을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